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강이고요. 같이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테지만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소재가 갑자기 확 바뀌던가 아니면 글의 방향성이 갑자기 확 바뀌던가. 그러니까 뭐 네 개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인데 하나는 나빠요로 간다든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첫 번째. In the lives of an urban middle class in the 19th century, many cats no longer had to serve as full-time maugers. 자, 19세기의 중산층이 도시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고양이들이 이제 더 이상 24시간 내내 마우즈, 쥐를 잡는 동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increasingly 점점 They were kept by owners who simply liked having them around for their beauty, grace, and the affection they could offer. 그들은 뭐로 유지되기 시작했냐면 주인들에 의해서 단순하게 그냥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애정의 어떤 그런 용도로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a phenomenon called the cat fancy, 이게 애호란 뜻이지. 고양이 애호라고 불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고양이가 이제는 쥐를 잡는 실용적인 용도가 아닌 어떤 애호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럼 그 방향성과 다르거나 아니면 소재가 갑자기 바뀌는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The pet of fanciers compete for ribbons at cat shows and breeders began to refine existing breeds and develop new ones. 그래서 이 애호가들이 그 애완동물 있죠. The pet of fanciers. 그래서 이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막 리본 달고 막 캣쇼에 막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호가들의 애완동물들이야. 이런 애호가들의 애완동물들이 고양이 쇼에서 리본 달고 참가하기도 하고 breeders, 품종 개량가들이 이제는 begin to refine. refine이 이제 정제시키는 거니까 세련되게 하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종을 좀 세련되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종들을 개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The first liquid cat show with 170 cats on exhibit was held in 1871 at London Crystal Palace. 여기서 열린 게 처음 고양이 쇼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 정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Can have marvelous greeds for food, so many people in middle class have trouble with them. 고양이들은 엄청난 음식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 때문에 문제를 겪게 되었다. 당연히 얘가 답이겠네요. 고양이의 애호 역사가 지금 글의 주제인데 갑자기 고양이들이 문제가 됐다는 방향성이 완전 정반대로 확 바뀌는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었을 테고요. Just 18 years later, 18년 후, more than 3 times as many cats were shown. 3배나 더 많은 고양이들이 보여지게 되었고, and 20,000 cat fanciers attended. 그리고 무려 2만 명의 고양이 애호가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답니다. American celebrities soon followed suit. 자, 이 follow suit 하면은 말 그대로 선례를 따르다, 뭐 남을 흉내내다 이런 수건데 알아두시고요. 미국의 고양이 애호가들도 그들 자신의 쇼를 선례를 따라서 하기 시작했고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995년도에 시행이 되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놀랍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메인쿤이라는 양키 뭐 조상에서 나온 그런 품종이 있나 봐요. 고양이 중에. 얘가 베스트 쇼 어워드에서 1등상을 탔고요. 그리고 today 오늘날 The Cat Fancy 이런 고양이 애호 현상은 아직도 살아있고 너무나도 잘 되고 있으며 수백의 클럽, 세계적인 클럽들이 이 고양이 쇼를 후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고양이 애호의 역사가 주제인데 전혀 엉뚱한 고양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렇지. 그 번호를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답은 3번이었죠. 네,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2번 문제.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 고르시오란 문제인데요. 제가 어법적으로 틀린 문제는 대부분 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제가 한 가지만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내용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을 제가 어법으로 많이 내는데 한번 볼게요. Every situation properly perceived becomes an opportunity. 모든 상황은 적절히만 인식이 되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But you have to act on it if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그러나 네가 성공하려면 당연히 그걸 행동에 옮겨야지 성공해.
Distant pastures already look greener than that close at hand, but real opportunities are right where you are. 먼 거리에 있는 초목들은 항상 가까이에 있는 1번보다 훨씬 더 초록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바로 당신의 근처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문법은 포인트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가까이에 있는 그것 했을 때 이때 that은 뒤에 나오는 게 문장이 아니므로 절대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는 아니고요. 그럼 이때 that은 지시사인데 만약에 어법 문제에서 지시사 that의 밑줄이 쳐져 있다. 100% 해석하셔야 됩니다. 얄짤 없어요. 꼼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꼼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지시사로 받았겠습니까? 앞에 뭔가가 나오는 걸 대신 받으니까 지시사를 썼겠죠. 당연히 얘가 뭔가인가를 찾기 위해선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법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먼 거리에 있는 목초지가 손에 있는 이 밑줄 친 것보다 훨씬 더 녹색으로 보인대. 그러면 비교 대상은 항상 같아야 되지. 내가 pastures를 비교하고 있으니 얘도 pastures가 들어가야 돼요. 복수 받죠? 대시 아니라 도주로 받아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이런 물어보고자 하는 거 지시사 만약에 지시사 대시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어법에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묻는 거구나. 해석으로 알아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고3 수험생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인데 이런 포인트를 못 잡아준다.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볼까요? You must take advantage of them when they appear. 너는 기회가 뭐하면? 나타나면 반드시 이용해 먹어야 돼. 그러면서 Success is not in your environment and lack a chance to find the help of others. 성공이라는 것은 너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며 운에 있는 것도 아니며 기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의 도움에 있는 것도 아니야. Success는 성공은 너 자신에게 있는 거야. Take a second look at what appears to be someone good luck. 누군가에게 행운처럼 보였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You will find knowledge, but preparation, planning, and success producing thinking. 그럼 너는 뭘 알게 돼? 아, 그게 운이 아니고 준비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한 거구나. 운이 좋아가 아니야.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기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너의 성공 기회는 확실히 오게 되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the season, 실패했던 그 시즌이 바로 성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된다라고 하면서 decide that 뭘 결정하래요? 올해가 너의 해가 되도록 성공을 위한 해가 되고 그러한 것이 발현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래요. for 플러스 목적어 의미상 주어일 때 무조건 초정사 쓰는 거 아시죠? 오케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제는 별거 없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행동에 옮겨서 잡도록 해서 성공하여라. 준비하여라. 이게 이글의 주제였고요. 1번의 that을 도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3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아주 어렵다고 보긴 힘든데 의외로 많이들 못 푸시더라고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An individual driven by companionship is motivated by the opportunity to get things done as a member of a group. 자, 이거 잘 보세요. 동료 의식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개인은 motivate, 동기를 부여받죠. 어떤 기회에 의해서? 즉, 한 그룹의 멤버로서 행해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회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데요. 계속 볼까요? The key factor here,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팀 플레이어가 된다라는 그 능력이 아니라 또한 뭐도 아니에요. 팀 스피릿 에서 팀으로서의 같은 영혼, 우리는 팀이야 라는 어떤 그런 정신력,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래. 중요한 건 It is how much somebody is motivated to follow through and achieve a peak result by the fact that 빈칸. 자, 오히려 중요한 것은 빈칸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절정의 결과를 성취하고 그리고 follow through,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 뒤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 근데 어떻게? How much somebody, 누군가가 얼마나 동기를 부여받는지 그 방식이 바로 뒤에 나오는 빈칸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절정의 결과를 성취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그런 동기를 어떻게 부여받는가가 빈칸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빈칸이 뭔지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가봅니다.
자, think of exercis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연습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Some people have no problem being disciplined and riding them in the gym. 몇몇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받는 거야. 자전거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는 거 어떻게?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 왜? 체육관에서는 이게 나오네. 같은 걸 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답이겠네. 그쵸? 그쵸? 이 사실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고 동기를 부여받아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가봅니다. But if they have one at home.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집에서 하게 되면, 맞죠? It collects dirt and is never used. 그 자전거는 먼지가 쌓이게 되고 결코 사용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한다고 홈쇼핑에서 자전거 하나 구입해서 뭐 하다 보면은 계속 놔두다 보면은 혼자 하다 보면은 뭐 하게 되고, 그렇지,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빨래거리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The reason is not lack of character or missing the supply. 그것은 뭐 이런 캐릭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The reason is that 그 이유는 powerful companionship motivator. 강력한 동료 의식의 동기부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개인들의 강력한 동료 의식의 동기부여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미 답은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동기를 부여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 잘 안 되시죠? 혼자 있을 때. 똑같은 이유예요. 왜? 내 앞에 같이 공부하는 경쟁자들이 없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학재수를 할 때에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하셔야 돼요. 혼자서 틀에 박혀서 집에서 하거나 혼자 있는 홀로 쓰는 독방 독서실에서 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오케이? 일의 주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걸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동기를 부여받아서 열심히 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고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이게 들어가면 돼요. 다른 것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빈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걸 답으로 찾으시면 몇 번밖에 답이 없나요? 그렇죠. 5번에 He is working together with others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가 답이었던 문제였죠. 그렇죠? 그가 바라여지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맞죠?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얘는 이제 빈칸 문제였었고요. 제가 이건 이미 아마 그 블로그에서 무료로 문제를 드렸던 그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곧바로 가보죠. 4번 문제죠. 자, some of the skills and abilities that are increased in video games are useful for many different purposes. 자, 솜씨와 능력인데 비디오 게임에서 장려되어지는 기술과 능력 중 일부는 많은 다른 목적에도 유용한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서 most of 무엇보다도 비디오 게임은 빈칸의 excellent, 능숙하다라고 하면서 빈칸이 뭔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ecent studies show that 최근의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대요? They can significantly improve a surgeon's skill in using her hands when performing operation. 자, 최근의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대요? 비디오 게임들이 외과 의사의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키더라는 거죠. 어떤 능력? 그녀의 손을 사용하는 능력. 뭐 할 때? 수술할 때. 그치? 뭐 실제로 도움이 되더래. 그러면서 also 또한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모임이 보여져요. 테스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단기간의 기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5번 갑니다. 자, 이에 대한 the reason, 이유는 하면서 이제부터 이유가 제시되기 시작해요. 이에 대한 이유는 바로 most games, 대부분의 게임이 players, 게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to spread their attention over their screen quickly in order to detect and react to changing events. 변화하는 사건에 반응하고 감지하기 위하여 빠르게 스크린상에서 그들의 집중력을 펼쳐나가게끔 하는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원인이네.
그러면 요게 빈칸의 답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갑니다. In fact, 사실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may trigger previously inactive genes that are important for developing neural pathways necessary for special attention.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뭘 유발할 수 있고 뭘 촉진시킨대요? 우리 spatial 하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공간이란 뜻이죠. 공간의 주의력에 필수적인 어떤 뉴럴 하면 이제 신경이란 뜻이죠. 신경. 그래서 신경의 통로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즉 이전에 활동하지 않았던 유전자를 촉발시키고 유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플레잉 비디오 게임이래요. 그러면서 리서치에서 나온 서지인데 이제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대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심지어 그렇지 그것들을, 즉 attention spans, 주의력의 spans, 기간,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려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사실까지 제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주제는 뭐예요? 비디오 게임의 긍정적인 면이죠. 어떤 긍정적인 면? 이거. 빠르게 화면 위에서 주의력, 집중력을 펼쳐나가게끔 해주는 능력.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찾았어요. 빈칸의 답은 뭐다? 그렇지. 빈칸의 답은 그러므로 이게 들어가면 돼요. To spread their attention on screen quickly in order to detect and relate to changing events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즉 주의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주는 능력이 답인데 이 주의력, 집중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능력과 가장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기에서 찾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몇 번이었던? 그렇지. 주의력, 집중력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얘기는 비디오 게임이 시각적인 놈이다 보니까 답이 그렇지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1번에 developing visual awareness. 다른 게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빈칸의 정확한 답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지문에서 찾는 거니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집중력이 시각적인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1번이 답이었던 거예요. 확실히 거죠. 나머지는 답이 다 안 돼요. 이타적인 공감 능력을 개발시켜요? 아닙니다. 시각적 능력을 낮춰요? 글의 방향성과 반대예요. 이타적인 공감 능력을 낮춰요? 아니. 사람들의 질투심을, 부러움을, 시기심을 보여줘요? 아닙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5번 가볼까요? 이 글의 순서로 알맞은 걸 고르시오 그랬죠? 자, 순서 찾는 문제는 항상 어렵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가봅시다. 이게 주어진 문장이죠. Seasonal weather conditions are always a concern for greenhouse gardeners. 보세요. 계절적인 날씨의 상황은 항상 온실 정원사들에겐 큰 관심의 대상이고 문제거리가 된대요. 자, 그러면서 자, for example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 진술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때 우리 수능량에서는 항상 여기 뭐가 들어가요? For example, for instance. 기본으로 아실 거라고 믿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cold weather climate, 차가운 날씨의 기후에서는, 근데 이 차가운 날씨의 기후가 빈번하게 엄청난 눈이 내리는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차가운 날씨에서는 high pitched roof, 그러니까 경사가 크게 진 roof, 지붕이 might be idle, 이상적일 수 있대. 왜냐하면 it can prevent the build-up of ice, 그것이 이어진 거예요. 얼음의 형성 과정을 막아주고, 그리고 snowballs helping them to slide, 눈이 잘 내려가게 하는데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경사가 크게 질수록 눈이 빨리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쌓이면 지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경사를 크게 만드는 게 차가운 기후에선 굉장히 좋대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In a location that sees less snowfall but gets cold strong winds. 근데 눈이 덜 내리지만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sun heated pit. 자, 태양에 의해서 열이 받아지는 구덩이식의 온실. 근데 위치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온실은 어떤 온실이냐 하면은 대다수의 구조물이 땅 밑에 지어져 있는 구조물이라는 거죠. 이런 태양에 의해서 열을 받게 되는 구덩이식의 온실이 might be the best choice,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insulate, 단열을 해주고 그리고 작동하는데 열을 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차가운 날씨에서는 경사가 진 온실이 좋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는 sun-heated pit이 되게 좋대요. 같은 구체적 예가 열거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시면 이건 이제 계속 이제 B에 이어지는 거야. The same type of roof. 지붕의 똑같은 형태가, 근데 이러한 똑같은 지붕의 형태가 좀 더 temperate, 온화한 지역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B에서 연결된 거고요. 자, 이제 C를 가보세요. 자, not only can the climate determine what type of greenhouse to build, it can play a critical role in determining how a greenhouse will function after it is built from one season to the next. 자, 뭐일 뿐만 아니라 그 기후가 어떤 형태의 온실을 지어야 될지를 뭐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결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죠. 뭐를 결정하는데 온실이 어떻게 기능을 할지 한 시즌에서 다음 시즌으로 이렇게 작동이 된 다음에 어떻게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기후라는 게. 그럼 중요한 거 좀 잘 보세요. 기후가 온실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결정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온실의 대표적인 구체적 예가 여기하고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럼 당연히 그렇지. C가 맨 앞에 나왔겠죠. C가 기후가 뭐예요? 온실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의 결정을 줍니다. 온실의 형태의 결정을 내려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가운 데서는 경사가 진, 눈이 많이 내리는 데서는 경사가 진 것. 근데 차갑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는 sun-heated pit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일단 C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A하고 B 중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지를 결정하면 되지. C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이 얘는 서로 똑같은 첨가적인 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얘도 있고 얘도 있어야 하는 게 얘 때문에 얘가 먼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C, A, B가 답이었겠죠? 이렇게 푸는 거죠. 또 확인해 보죠. 계절적인 날씨의 상황은 온실 정원사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 기후가 어떻게 만들지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내리면 이렇게 하고 눈이 안 내리지만 추운 곳은 이렇게 해요. 맞죠? 오케이. 다음 몇 번? 4번 갑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의 CAB, 4번의 CAB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었고요. 알아두세요.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갈 때에는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들어간다는 거. 이건 뭐 상식입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얘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묻는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 치고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볼게요. The child must figure out that slamming the door is the undesirable thing to do. This is difficult to comprehend, especially for young children. 그랬죠. 자, 그 아이는 slamming the door, 문을 닫는 것이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아이한텐 이해하기에 어려운 일이야.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든데. 그럼 중요한 거, 이 앞에 이 slamming the door라는 말이 언급이 돼야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Learn to express what you want rather than putting the emphasis on what you don't want when speaking with a child. 이게 주제문이었죠? 맞죠? 뭘 배우세요?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은 뭐로 봐라, not으로 봐라. 제가 항상 얘기했죠? 즉, 너가 원치 않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강조하지 않고 너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라. 뭐 할 때? 아이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아기랑 얘기할 때, 애들이랑 얘기할 때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Children are highly responsive to the message they receive. 아이들은 그들이 받는 메시지에 굉장히 반응적이야. 꼭 민감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If an adult says, 어른이 어떻게 얘기한다면 Don't slam the door. 문 쾅 닫지 마. 그러면 the child listening hears the phrase slam the door with the word don't in front of it. 그 앞에는 don't도 듣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The chances for successful response from a child increase dramatically. 아이로부터 나오는 성공적인 반응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 극적으로 커질 수 있대? 어른이 뭐라고 얘기할 때? Please close the door gently. 부드럽게 문을 닫아줘 라고 얘기할 때 훨씬 더 아이가 이해를 하기 쉽대. 끝났어요.
당연히 어디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듣는데 문제가 생겨. 왜? 애는 부정적인 거 잘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렇지. 3번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요 정도는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Now the child has a visual image to follow. 그럼 이제 아이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 이 말을 듣고 Please close the door gently라는 원하는 말을 듣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The words spoken fit together well with the request which make it much easier to understand. 그러면 그 말, 이 말해야진 말, 요 말은 너무나도 잘 아이의 어떤 그 생각과 그 요구와 맞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운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이랑 얘기할 때에는 don't want 하는 걸 얘기하지 말고 want 하는 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게 주제였습니다.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The chances for successful response 앞에 slam the door 나오는 바로 그 뒷부분. 그러니까 3번이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다음 중 어휘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자, 어휘 문제도 근데 얘는 좀 어휘 문제 치고 조금 어렵다. 자, 가볼게요. 항상 어휘 문제도 뭐가 중요하다?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제가 요즘 목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어휘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어휘 찾는 문제도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예요? 그 주제 찾는 거 항상 어휘를 찾는 것도 항상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볼까요? Correlate to the debate over readers' conception of fictional characters is the question of the nature of the emotions that readers experience. 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무엇과? 독자의 허구적인 등장인물들에 관한 개념에 대한 논쟁이 바로 뒤에 나오는 어떤 독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본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와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자, many of the philosophers and literary scholars who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significant emotional response to fiction do so with the qualifications and reserva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types of emotions that fiction can generate.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 단어 있죠. qualification과 reservation. 자, qualification은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예요? 자격이죠. 자, 보세요. 저 수술은 저 의사만이 할 수 있어. 다시, 저 수술은 저 의사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수술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수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제한이 따릅니다. 제한, restriction. 두 번째. 자, reservation은 예약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듣는 게 아니고 잠깐 예약을 해두고 듣는데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당장 듣지 않고 잠깐 보류한다는 얘기지. 그럼 보류를 왜 할까요? 확신이 쓰니까 안 쓰니까? 확신이 안 쓰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얘가 의심, 의구심이란 뜻이 생겨. 이렇게 봐야 돼. 요걸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왜 qualification과 reservation 여기서 이런 뜻으로 쓰이지?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둘 다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럼 보세요. 즉 상당한 정서적 반응, 픽션, 소설에 대한 상당한 정서적 반응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고 허락하고 있는 철학자와 어떤 문학적인 학자들 중 많은 수가 do so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앞에 있는 거 하는 거겠죠. 그렇죠? 뭘 가지고 어떤 제한과 의구심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그렇지. 즉 허구라는 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감정의 형태 그쵸? 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과 그리고 어떤 제한과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indeed, 실제로 this has allowed some theorists to draw sharp distinction. 자, 이게 sharp distinction. 실제로 이러한 일이, 즉 앞에 나왔던 앞에 나왔던 1번, 2번의 내용들이 몇몇 이론가들로 하여금 아주 엄청난 차이점을 이끌어내게 하고 있대요. 어떤 차이점? 자, between and인데요. 자, between A and B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놈과 이놈이 서로 큰 비교 대상인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또 on the one hand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못되고 있거나 반대편에 있구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허구와 허구적인 등장인물들 사이가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 삶의 개인들이 있는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론가들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이론가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얘네들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얘하고 지금 non-fiction과 real life가 같은 말하고 있는 같은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얘도 얘랑 같은 방향성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fiction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맞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켄달 웰턴은 American philosopher, 미국의 철학자인 이 사람이 called fiction induced, 자, 허구에 의해서 유도되어지는 감정을 뭐라고 불렀냐면 quasi emotion. 이 quasi라는 단어가 뭐 유사, 준, 뭐 어디에 준한다, 유사하다 그런 접두예요. 유사 감정, 준 감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허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감정을.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래요? They are. 그럼 이때 they는 당연히 앞에 나온 허구로 인한 감정들이죠. 이 허구로 인한 감정들이 실제 삶에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유사한 감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답니다. 이미 틀렸죠. 왜요? 분명히 앞에서요. 허구와 실제 사이에는 sharp distinction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와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similar는 유사한이니까 방향성이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엔 distinction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별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different가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오케이. 우린 찾았어요. 주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답은 뭐였다? 이게 틀렸다. 하지만 this division, 게다가 또 이러한 분화라 그랬죠? 나누어진다고 했으니 방향성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또 틀린 거야. less obvious than it would appear.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덜 명확해. 이런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눈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근데 이런 이론도 있어.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 뭐? 분명히. 그치? sharp distinction이 있다며. 그치? 그리고 이것을 통합이 아닌 분화라고 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봤기 때문에 나눈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다 similar가 틀린 거죠. 유사한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 different가 들어가는 문제였었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답은 5번의 similar를 different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마지막 8번 갑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이 좀 되게 추상적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Greek philosopher Aristotle cites the archer as his favorite example in describing 빈칸. 자,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인용하고 있죠. archer는 활 쏘는 사람, 궁수죠. 궁수를 빈칸을 설명하는 가장 favorite example, 가장 인기 있고 괜찮은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을 설명하기 위해서 궁수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When an archer comprehends his task, firstly, he knows what his target is, and secondly, it is all of circumstances, the means that determine the situation where he has to shoot. 자, 궁수는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의 임무를. 일단은 뭐에서 그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수단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근데 이것은요, 그가 어디에다가 화살을 날려야 될지에 대한 상황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궁수는 이런 사람이래. 근데 그 다음 봐봐. 그는 어세스 평가하죠. 힘과 방향을, 바람의 힘과 방향을 평가하고, 그리고 arrow, 화살의 캐릭터리스틱 특성과 bow, 활의 텐션, 장력 등도 다 측정을 해봐요. 그리고 Aristotle is the wise person as such an archer.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슬기로운 사람을 궁수로 보고 있대요. 중요한 거. 누구를 궁수에 비유했어? 슬기로운 사람.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the wise person이야. 즉, 뭐가 중요한 거죠? 슬기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wise를 표현하기 위해서 궁수를 비교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wise가 들어가주면 돼요. 슬기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사람을 궁수, 그와 같은 궁수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어. 목표에 대한 지식, 목적.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통로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궁수에 비교를 한 거죠. The archer is more likely to hit the right mark if he has a target to aim at. 그리고 그 궁수는 자기가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right mark, 적절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I state that.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뛰어남을 위해 노력하는 것. 스트라이브가 이제 뭐뭐를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하지만 그 목적에 대한 지식은 오직 언제만 유용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스트라이빙, 노력이 있을 때. 즉, 에이전시를 뭐 발생의 원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슬기로운 사람을 궁수에 비유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거. 빈칸에 뭐 들어가요? 그렇지. 여기 말했던 the wise person.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wise를 설명하기 위해 궁수를 비유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하고 보기를 갑니다. 그랬더니 이걸 답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archery는 궁도죠, 궁도. 활쏘기인데 제가 얘기 하나 해볼게요. A가 그랬어. 인생은 호두 같아.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래? 왜? A가 뭐라 그래? 까봐야 알거든. 그러니까 B가 그렇구나. 자, 이 글의 소재는 인생이에요, 호두예요? 인생이죠.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두를 수단으로 쓴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궁수, 활 쏘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혜가 무엇인가, 와이즈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궁수를 호두처럼, 궁도를 호두처럼, 활쏘기를 호두처럼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근데 정말 이걸 답으로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4번에 moral wisdom, wise의 명사 형태죠. 지혜, 슬기로움. 도덕적인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궁수를 뭐 한 거죠? 비유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